네. 그럼 다음 얘기 좀 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은 여론조사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조사는요. 대선 후에 유권자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이 인식조사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자님. 네네. 네.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6월 4일, 5일 이틀 동안 진행했던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시사인에서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다음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 탄핵 소추 인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거기다 특히 친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다음 공천에서 공천을 해야 되냐 선거에서 했을 때 8%가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야. 그런데 모든 것에서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내란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전 국민들은 거의 60에서 70%, 진보 쪽에서는 90%적인 압도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는 내란죄가 맞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은 내란죄가 맞다라고 하는 게 52%인데 이야. 김문수 측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찍었던 사람들 61%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거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73%인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 옹호와 단절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절하면 안 된다는 게 20%가 나왔고요. 친윤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23%가 배제하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전체 평균을 보면 네. 20% 정도가 아마 자통당이나 선거 부정 이런 어떤 극우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가 진짜 좀 의미하는 거, 시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시사인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하우스 네, 이펙트 효과가 네, 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눈여겨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그런데 시사인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성향,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여론조사를 이렇게 서베이를 할 때, 그러니까 저 분석을 할 때, 네.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느낌은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원래 최근이거든요.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6월 4일, 예. 5일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선 후 여론조사입니다. 대선 후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투표를 했느냐와 그다음에 대선 후에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여론을 조사하는 게 대선 후 여론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의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인데 근데 몇 가지 잘못했어요. 대선 후 여론조사는 대선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이벤트가 딱 있으면 사실 그 이벤트의 이 여운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며칠 있다가 합니다. 그게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로 대선 후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어떤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하는데 대체로는 한 12월 후에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을 일단 어느 정도는 회피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근데 투표일 당일 그 바로 다음 날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거나 사람들이 너무 절망해 있어요. 그리고 대선은 되게 이렇습니다. 뭐냐면 결과를 대세 추종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굴 찍었습니까 했을 때 진 쪽을 찍었다는 사람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다 당선된 사람을 찍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점 때문에 며칠 있다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판단, 이 결과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쯤 해서 대선 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사인의 그 여론조사는 두 가지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을 바로 즉발적으로 대답하는 것.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가라앉혀서 전략적으로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야. 정말 이거 없애야 돼. 이런 식의 조금 격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지금 시점도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조금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게 좀 감안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고려할 만한 일인 예, 것 예. 같아요. 저는 네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 국힘의 또 발전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변하는 어떤 저 수치를 보면서 우리 국힘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은 그냥 해체돼야 돼요. 해체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당의 아유. 당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의 어떤 주류와 비주류가 완벽하게 교체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든지 해서 이 당은 좀 전에 내가 찍었던 당이 아니야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이 당을 새롭게 다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당 틀도 그대로고 기존 주류도 원내대표 선거로 인해서 그대로고 그다음에 당의 강령, 당이 추종하는 거 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네들끼리만 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자발적 해산하라 50%를 비롯해서 이 결과를 국민은 이 당은 전혀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목마와 숙녀라는 시를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박인환 시인의 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두 개의 바이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그 뱀이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탈피. 그러니까 낡은 피부를 근데 두 개의 바이틈을 자기 입으로 못 뜯어내니까 바이틈을 좁은 바이틈을 지나면서 찢어지는 어떤 피부를 그대로 압화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뱀으로 청춘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뭐냐?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되고 탈바꿈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이 여론조사에서 눈에 딱 띄는 곳이 딱 한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어떤 대목이었죠? 곳이었냐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77%가 동의, 16%만이 부동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우리 수구 세력들은 또 거기에 동조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어요. 결국에는 그 행동들이 다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별개다라는 거를 이 여론조사에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무력도 가능하다. 다만 니네가 선포한 계엄은 그거와 상관이 없었어. 그리고 너네가 한 행동들은 탄핵을 반대한 행동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무관한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탄핵 반대에 대한 이제 당론에 무효화를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저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들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오 작가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내라 동조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58% 나오고 또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동의가 50% 나오고 요런 것들은 지금 전체에서 나온 거예요. 전체의 그 응답자 중에서 나온 퍼센테이지고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김문수 후보한테 투표한 계층으로 그 층으로 좁혀서 들어가면은 네, 맞습니다. 그 한정적으로 보면은 거기 굉장히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6대4 또는 5대5 정도로 아직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는 아직이 아니죠. 그 당시 대선 직후에는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종의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 봐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 뱀이 껍질을 벗는 고통을 겪는 이 두 바위 틈을 지나는 과정을 안 지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있다는 거죠. 대선 당시에는.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은 줄어들었기는 하더라도 여전히 의미 있는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특히 집중돼 있는 데가 TK 대구 지방이기 때문에 국힘은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류들은 안 밀려나려고 하고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 암담한 그래서 건강한 야당 세력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이재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세력으로서 서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